안녕하세요. 엄빠한테만 알려주기 아쉬워서 올리는 유튜브 약사딸내미 약딸입니다. 우리나라 당뇨 인구가 10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엄빠들은 혈당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나는 건강하니까 당뇨 걱정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생긴 당뇨는 관리하기도 어렵고 심각한 합병증도 많아서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오늘은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인 초기 당뇨 있으신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일상생활에서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혈당 스파이크란 식후 2시간 이내 혈당이 150 이상으로 뛰거나 식전과 식후 1시간 내 혈당이 50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를 의미해요. 혈당 수치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식사 후에 심하게 졸리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해봐야 해요. 당뇨가 아닌 사람도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식사 후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이 반복되면 당뇨가 발생할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혈당 스파이크가 지속되면 당뇨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당뇨 합병증은 신체의 모든 기관에 걸쳐 나타나고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혈당이 지나치게 치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관리해줘야겠죠?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을 막는 1등 공신은 바로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혈당을 딱 붙잡아 몸에 빨리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일본에서 당뇨 환자 4,3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릴수록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심혈관 질환과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효과적인 당뇨 관리를 위해 우리의 주식인 밥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흰 쌀밥 대신 보리로요. 2010년에 밥의 종류와 당뇨 발생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자그마치 20만 명을 대상으로 백미, 현미, 보리밥 중 어떤 것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른 당뇨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더니 백미를 일주일에 5번 먹는 사람이 당뇨에 걸릴 위험이 제일 높았어요. 백미 대신 현미를 먹는 것만으로도 당뇨 발생 위험을 16% 낮출 수 있었고 백미 대신 보리 같은 통곡식을 먹는다면 당뇨 발생 위험이 최대 36%까지 줄어들었어요. 밥만 보리밥으로 바꿨을 뿐인데 당뇨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니 놀랍지 않나요? 보리가 이렇게 당뇨에 좋은 이유는 보리 속에 베타글루칸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베타글루칸이 물과 만나면 끈적끈적해져 소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된답니다. 식이섬유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1등 공신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해드려서 잘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베타글루칸은 장내 미생물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요. 장의 L세포에서 GLP-1이라는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이 GLP-1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을 활성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답니다. 보리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보리 100g에 마그네슘이 60에서 70g이나 들어있을 정도로요. 쌀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도전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지는 반면 보리는 도전 과정을 거쳐도 겉보리에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보리에는 당뇨에 좋은 성분들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맵쌀과 보리를 1:1 비율로 지은 밥으로 식탁을 채워보는 것 추천드려요. 당뇨를 잘 관리하기 위해 꼭 보충해주어야 할 영양소 아마비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아연은 인슐린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인슐린의 합성과 분비에 관여하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작용을 한답니다. 따라서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이 저하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돼요. 아연 섭취가 증가할수록 제2형 당뇨 발병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보통 아연은 하루 20mg 정도를 드시면 된답니다.
마그네슘 하면 다리에 쥐가 나거나 눈 밑에 떨릴 때 먹는 것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그네슘이 체내에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다양해요. 대표적으로 인슐린 분비 과정과 근육의 포도당 사용 과정에 관여해요.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E형 당뇨 환자들에게서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또한 마그네슘 섭취와 당뇨의 진행이 반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특히 타우린산 마그네슘이 당뇨에 조금 더 효과적이랍니다. 마지막 B는 비타민 B12예요. 비타민 B12는 당뇨 치료제 중 메트포민이라는 성분과 관련이 있는데 메트포민은 당뇨의 1차 치료제로 혈당 조절을 위해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약이에요. 하지만 메트포민에는 비타민 B12 결핍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메트포민이 장세포의 칼슘 대사에 영향을 미쳐 칼슘에 의한 비타민 B12 흡수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신경막이 손상되어 손발이 따끔거리거나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1500mg 정도 보충해주면 좋은데 비타민 B12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영양제는 없고 종합 비타민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시면 된답니다. 참고로 크롬이 당뇨 환자의 혈당 수치를 개선하고 인슐린 작용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식약처에서 당뇨 환자는 크롬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것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당뇨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3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으로 치명적인 혈당 스파이크 예방하기, 쌀밥 대신 당뇨 예방에 좋은 보리밥으로 식탁 채우기, 마지막 당뇨에 좋은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12 챙기기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